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한테 마지막 한 번의 역전의 기회. 부천에 있는 정률사관학원 대표 곽정률입니다. 일단 약수령 논술은요, 일반적인 인문 논술이랑 자연 논술이랑은 전혀 결이 다른 시험이고요. 수능에서 한 3등급 정도를 결정하는 중급 난이도와 중상급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그냥 서술형 버전이다. 그렇죠. 수능 중, 좀 어려운 문제는 수능 중상 정도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3등급 정도를 결정짓는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을 이제 따지면 가장 쉬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뺀 나머지를 서술형으로 낸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쉽게 설명할 때. 논술하고는 달라요. 그냥 서술형이 약술 논술이라는 말이 그렇듯이 논술 같은 경우는 600자를 써라, 700자를 써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40자 이상을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문제당. 국어가 한 40자 정도 이상 있는 문제는 없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4줄 정도 되는 풀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헷갈려하고 실제로 오는 친구들 중에 대다수 친구들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보면은 논술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 보면 실제로 그냥 일반 논술학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물론 인문 논술, 자연 논술 다 하지만 다 그런 반들이 있지만 아예 다른 형태의 시험이거든요. 가장 비슷한 학교들로는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가 한 라인이고 여기 거의 이제 흡사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이 비슷한 학교들이 또 약술논술이라는 형태로 들어온 학교인 동덕여대도 있고요. 고대세종, 홍대세종,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삼육대까지, 삼육대도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현재는 안전하게 나오지는 않으면서 내신도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 친구들이 정시로도 뭔가를 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교과랑 종합으로도 수도권 진입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으로 따지면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모의고사도 사실상 3등급 쪽까지 못 가고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일 텐데 이 친구들이 방금 언급한 그런 대학교로 진입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친구들 쉽게 얘기하면은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들한테 마지막 한 번의 역전의 기회. 일반적인 논술이랑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논술은 재수생 비율이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가천대 약술 논술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의 지원이 한 30% 정도 됩니다. 재학생이 훨씬 더 많이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원을 하고 시험을 안 보러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결시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가천대 기준으로 한 28% 정도 돼요. 재수생 그 다음에 재학생 다 포함해서 관계자분의 얘기 들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한 재수생들은 한 10%대 정도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래도 충분히 3등급 그 이상을 이제 갈 거를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맨 처음 준비할 때부터 가천대 그 이상의 대학을 생각을 하고 이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약술 논술을 가천대를 딱 지원하는 그 재수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가천대 합격이 굉장히 약술 논술로 어렵지 않느냐, 거의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단 최저 맞춘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가 3등급 하나인데 그 학생들 중에서 가천대만 놓고 따졌을 때 한 44% 정도는 합격을 했습니다. 이쪽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놀라운 수치다. 라고 저희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이제 다른 대학교도 합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했을 때는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최저 맞추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저를 못 맞춰서 시험 못 보러 간 아이들 중에서 이미 합격 실력을 갖춘 애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수능에서 3등급 하나를 못 가져와서 시험을 못 보러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저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만약에 최저만 맞춘 친구들이 많다면 그만큼 합격자는 많이 나올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뭔가를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다음 그 해에 만든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많이 도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을 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2점 또는 수학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답을 내는 거는 답에만 점수가 부여된 거는 한 2점 또는 3점이에요. 총 10점 만점에
그 답만 맞춘다고 해서 2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만 맞춘다고 해서는 합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답보다 더 중요한 게 풀이 과정인데 그 풀이 과정에 8점 또는 7점 정도를 부여하는데 그 풀이 과정에 어떤 포인트를 또 어떻게 써야지 그 7점, 8점 다 맞을 수 있느냐 이걸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이 시험 문제가 쉽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들 마찬가지 모의고사 보면 어우 쉽다 답 풀지만 막상 풀이 과정 보면 그걸 10점 만점을 다 확보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힘들어한다기보다도요. 그 익숙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답이야 어떻게 쓰는 게 없잖아요. 답만 딱 쓰면 되는 건데 근데 뭘 쓰느냐 이거죠. 나머지는. 그럼 내가 여기에 어떤 걸 담아내야 되느냐. 칸도 조그만데 칸도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풀이를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칸 안에다가 답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조그맣니다. 아마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쓰는 글씨체로 이렇게 써서 그 줄을 나눠봤을 때 한 4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4줄 들어가는 곳에 내 풀이를 뭘 써야 되는 것이냐가 이제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엄청난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감이 없지만 연습하면 보이긴 하거든요. 뭘 써야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그게 굉장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그 감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뭘 써야지 답이다. 내가 뭘 써야지 부분 점수를 얻는다. 이거를 얻는 데까지가 많은 훈련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만 맞추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게 길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풀이까지 다 써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라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합격선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 내신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도 내신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내신에 따라서 맞는 합격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신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내신의 비중이 더 줄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논술 100%예요. 근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1등급이랑 7등급 있잖아요. 까지가 가천대 문제로 따지면 2문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1등급이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7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가천대를 쓰는 좀 상위권 내신 뭐 한 2점대, 3점대 되는 친구들이랑 한 문제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에서 한 문제 좀 넘게 한 1.5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합격 라인을 본다면 과마다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한 9개에서 11개 정도, 15문제 중에서 이렇게가를 합격 합격의 어떤 개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상 강의 중점 학원은 아닙니다. 일단 합격률을 높이는 게 저희들의 일단 목적이다 보니까는요. 어떤 강의를 듣고 가는 형태의 단과 형태의 약술논술 수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전체적으로 완전 학습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종합반 형태로 진행을 하는 어떤 약술논술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는 딱 하나예요. 작년의 합격률을 넘긴다. 작년보다 더 많은 합격자를 낸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거가 아니고요.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로 가천대를 또 약술논술을 합격시킨다가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 개개인 하나하나의 초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 학습을 시키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뭐 강의도 하고 자습도 시키고 그다음 모르는 거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